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주말에 딸아이와 공원에 갔는데요. 아이가 토끼풀로 불리는 크로버를 보더니 엄마, 이 풀은 토끼가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꺾지 말고 놔둬야 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최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지만 YTN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6명은 녹지 축소와 토기 주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저도 높은 집값이 워낙 심각한 문제니 그린벨트 해제에서 집 많이 지어서 집값만 내려간다면 해제하고 싶은 것을 찬성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남겨둬야 하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는 오늘 그린벨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들도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2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뜨거운 이 그린벨트에 관한 이야기로 1부, 2부 이어가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한문도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뒤에 있는 코너까지 키라고 두 분을 모시고 지금 긴급 토론을 개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전에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겠다고 좀 일찍 밝혀주시지. 그러게요. 아니지, 늦게 밝혀주셔서 두 분을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겠다, 후손을 위해 놔두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 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되긴 했지만 사실 이 그린벨트 해제권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아니어서 이야기 된 김에 두 분과 좀 그린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에 손을 댄 배경, 우리 한문도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주택 가격이 좀 잡히는 것 같다가 12, 16 대책으로 인해서 한 5월 달까지 좀 안정됐죠. 조금 보합 내지 약간 하방 압력 받는 상태에서 5월 달에 그 마이스 그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강남 주택 가격이 조금 들썩일 때 물론 수용성 효과도 좀 많이 가라앉는 분위기가 있었고 네. 약간 좀 관망할 수 있는 상태인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주일, 2주일밖에 안 올랐는데 정부에서 바로 대책을 발표했죠. 6.17을. 그래서 시장이 좀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대처를 하지? 조금 더 봐도 되는데. 그런데 그 조급함이 지금 7.10까지 이어졌잖아요. 네. 7.10까지 이어진 걸 보면은 흐름이 좀 묘해요.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나 주택 투기와의 전쟁, 주택 가격을 잡겠다, 섬유 위주로 하겠다. 일관성이나 정책성 방향은 누구나 동조를 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결과가 안 좋거든요. 네. 실패했다는 게 맞다고 할 정도로 주택가격이 잘 안 잡히고 잡히는 것 같다가 다시 올고로 이랬죠. 그러니까 좀 조급함이 좀 발동을 한 것 같아요. 발동하면서 공급 대책에 대해서 피부로 이제 30만 호 신도시가 지금 당장 안 오잖아요. 요 사이에 지금 입주 물량이 조금씩 적어요. 적다 보니까 이제 네. 그거랑 물리면서 이게 시장이 좀 불안할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던졌지만 너무 급하게 준비 없이 던지다 보니까 준비는 물론 했는데 완벽하게 해야죠. 댐을 쌌는데 구멍 하나, 두 개 내면 다 무너지잖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댐을 열심히 90% 쌌는데 10%를 갖다 마저 하고서 발표해도 됐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덥석 그린벨트까지 2018년에도 한번 했다가 또 박원순 시장 잡고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바로 던지고 이런 게 겹치면서 맞습니다. 국민 정서가 좀 많이 불안하고 신뢰를 잃고 이렇게 돼가지고 급하게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벨트의 뜻은 이해하나
좀 심도 있고 시간을 가졌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좀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놓았음에도 결과가 안 좋았고 정부가 조급하다 보니까 토론을 걸치지 않고 특히 국민들의 이해 없이 카드를 내놓은 게 조금 역효과가 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소장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너무 네. 성급했다라는 뭐 그런 걸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발등에 부리고 너무 급했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안 그래도 지금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특히 또 방원순 서울시장께서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반대하셨잖아요. 찬성을 너무 했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좀 나온 그렇죠. 느낌이 모양새도 있었어요. 좀 안 좋았고요. 네. 좀 시간이 지나서 하든지 원래 찬성하셨던 분이면 괜찮은데 반대했는데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는 모습도 안 좋았고 더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오늘이었어야 이제 교통정리가 됐지만 목소리가 다 각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부총리 얘기 다르고 총리 얘기 다르고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나와서 또 딴 얘기하고 이러니까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쟤들 왜 저래? 뭐 이런 상황까지 벌어져서 급기야 이게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이게 할 얘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뭐 그린벨트 푸냐 안 푸냐를 대통령께서 이렇게 발표할 정도면 오죽 논란이 됐으면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건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네. 뭐 있잖아요. 국무회의도 있고 뭐 충분히 논의를 해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해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린벨트 맞습니다.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국민들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를 그렇게 쉽게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경솔함,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빨리 교통정리가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린벨트의 논쟁에는 이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논쟁거리를 담고 있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출발 새 아침에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에서 정리가 되고 토론을 했어야지 국민들을 상대로 언론 플레이 하듯이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서울 시내 공급량이 작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늘 대안으로 나오는 게 그린벨트 해제라서 오늘 이번에 이걸 좀 알아보고 가죠. 그린벨트로 서울 시내에 묶인 지역이 어디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수님? 각 구역에 뭐 다 돼 있는데요. 뭐 잘 아시는 서초구하고 또 노원구, 강서구 이쪽에 좀 많이 배분돼 있고요. 은평구하고 강북구도 있는데 서초가 제일 많습니다. 그 23.88제곱킬로미터 되는데 양이 좀 많죠. 그래서 전체로 합하면 149.13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게 좀 많이 해제된 거죠. 뭐 보금자리 주택도 조금 해제되고 행복주택도 조금 해제되고 이래서 조금 좀 줄었어요. 줄은 상태에서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물량인데 여기서 정부가 이걸 좀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양을 따지면 세계 대도시랑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어떤 전체 서울시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인데 그중에 한 25% 정도 되니까요. 합하면. 그래서 외국 대도시랑도 비슷해요. 녹지율이. 네. 그래서 많이 적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팔이나 이런 데는 조금 크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적정하게 잘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현재까지. 네, 정부 입장에서는 좀 탐나는 지역이죠 사실. 주택이 모자르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언급된 곳이 강남구 세곡동하고 서초구 내곡동이었잖아요. 네네.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이 지역 일대가 될 가능성이 큰 건 맞습니까? 네, 당연하죠. 뭐 MB 정부 때 이제 그 시절에도 보금자리 주택을 지었고요. 여전히 지금도 가보면 좀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좀 훼손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탐나는 지역이긴 하죠. 행정구역이 뭐 무엇 떠나서 이제 강남이니까 서초구 강남구니까 탐나는 거는 맞는데 또 미래 세대의 문제 그래서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 그린벨트 풀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또 논란이 또 다른 양상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진짜 주택이 부족한 거 맞아? 서울은 원래 부족한 거는 맞았지만 결국에는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택이 더 부족한 것이거든요. 근데 네. 그린벨트 이게 뭐 몇천 세대 짓는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서울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거는 약간 의문이 드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뭐 바람직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논란이 된 부분도 약간 좀 국민의 신뢰를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웠다. 네. 갈팡질팡하는 모습. 그러니까 서울 시내는 워낙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데인데 그렇죠. 몇 해 짓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겠냐. 오히려 수요를 분산시켜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쉽진 않죠. 오히려 서울 내로 수요를 지금 집중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잘못하면 말씀이세요. 집중이 되죠. 네, 네. 관심이 더 끌리게 되고요. 한문호 교수님께 그럼 제가 그린벨트 해제를 찬성하는 분 쪽에서 좀 여쭤볼게요. 그래도 제가 찬성한다고요? 아니요. 아, 찬성하는 분 입장에서? 네, 아, 제가 네네네. 그 우리나라에 산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많죠, 산이. 그리고 지금 젊은 새 사람들이 집 없어서 결혼 못 하겠다는데 요거 좀 해제해서 집중제 좀 안 되나?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주장에도 의견 동의할 수 당연히 있잖아요. 논리가 타당하죠. 자, 지금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애청자분들 계시니까 후세를 위해서 남겨준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젊은이들이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못 하잖아요. 애기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 통계청 데이터하고 이런 데서 요새 많이 나오지만 2300년인가 되면 지금 출산율 자체로는 인구가 빵명이에요. 0명. 서울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물론 뭐 빵명이 될 일은 없지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집을 하간 주든지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게 제일 크거든요. 네. 뭐 조사에 다 나왔으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후세가 있어야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전부가 아닌 지금 149제곱미터 해서 만약에 10제곱킬로미터만 만약에 해제를 한다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사실 서울에 택지가 없잖아요. 한정적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개발의 논리에 입각한다면 또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연 환경에 대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개발 제한 구역이 뭐 눈에나 들어왔어요. 식량 배급이 먼저 중요했고 50년대 60년대 때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점점 살기 좋아지고 휴머니티의 개념으로 오고 라이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인식들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는데 핵심은 뭐예요? 후세를 위해서 남겨두자고 그랬으니 지금 말씀하신 찬성하신 분들의 논리도 맞습니다. 왜? 진짜 후세를 위한다라면 조립식 주택 지면 되잖아요. 잘 졌다가 우리 그 건축 능력 얼마나 좋아요. 공원 하나 만드는 건 뚝딱이에요. 고속도로도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하는 민족인데 의지만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조립식하고 또 지금 그린벨트 갖고 싸우는데 다른 것도 많잖아요. 뭐 유휴부지. 박근혜 대통령도 뭐 안 된다는 다르지만 그 오류동하고 어디죠? 무슨 역에다가 행복주택 지어버렸잖아요. 1000세대씩. 그런 거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논리를 타면 양재역이잖아요. 세곡동 내곡동 옆이. 우리가 봐줄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마곡지구하고 양재 그 지구를 갖다가 기업 R&D 지구로 정부가 묶었단 말이에요. 네. IMB 때 하고 박근혜 이어오면서.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양재역 인근이 확대돼서 기업 R&D 지역으로 실리콘밸리처럼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옆에 붙어있는 땅이 세곡동 내곡동이에요. 결론은 개발 압력을 이미 받고 있고 그 세곡동 내곡동 지역에 1, 2, 3, 4, 5등급 여러 등급이 있지만 거기서 훼손된 게 좀 많이 있어요. 비닐하우스 가시다 보면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청계역 주변으로 가는 길은 도로가 이미 점령을 했잖아요. 그 청계역 좌우로 땅 꽤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자연이라기보다는 거의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뭐 조립식으로 지었다가 그런 형태로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이 정부가 너무 급하다 보니 차근차근히 국민들하고 아마 한 20번 정도 공청회 하면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린벨트 일부 찬성하는 분들도 타당하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무조건 반대하는 거는 그러니까 반대. 네,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비정상적인 집값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맞습니다. 예. 그린벨트도 너무 이렇게 신성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데 아까 뭐 국민들 20번 공청회 하면 된다는데 그 정부 여당 내에서도 공청을 안 했는데 뭘 국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겠어요. 그 내에도 안 말이에요. 했는데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검토될 수 있는 곳이 강남구 세곡동이나 서초동 내곡동이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벌써 집값이 여기 많이 올랐다면서요. 맞아요? 집값도 오르고 이제 땅 문의도 많아지고 네. 이미 이게 개인 사유재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개발 제한 구역을 그렇죠. 묶였다는 게 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뭐 참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지역이어서 실제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뜨거운 감자죠. 이게 그린벨트를 푸느냐 안 푸느냐, 풀어도 욕먹고 안 풀어도 욕먹는 결과가 생기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실수요자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는 되긴 하죠.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오죽하면 그렇죠. 또 그거라도 풀어서 하겠냐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당장 힘든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근데 이게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좀만 더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있거든요. 자, 그럼 그 다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2부에서 본격적으로 좀 나눠볼게요. 저희가 사실 이 그린벨트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방송 시작 1시간 전에 정리를 해주셔서 이 논쟁이 지금은 의미 없어져서 하나의 대안들을 우리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린벨트가요,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 도입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당시 경제가 너무 급속히 발전하니까 맞아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들에서 급격히 팽창하면서도 이걸 좀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하고 2018년도에 문재인 정권에서 좀 그린벨트 완화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박 전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까지 그럼 한 번도 해제가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계속 돼왔죠. 매번 계속 정부에서 돼왔었는데. 한번 노태우 정부 아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요. 문재인 정권 했잖아요. 들어와서는 군사지역하고 서울만 빼고 군사지역하고 왜 임기 초반에 그 남북 화해 모드 때 많이 풀었잖아요. 막 그러니까 몇백만 서울 건. 지역 내에서는 없었던 없었죠. 거죠. 없는 걸로 합니다. 현재까지. 네. 박우수 시장님께서 문재인 강력한 대통령에서 반대를 워낙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시는데요. 3482님, 그린벨트는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손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5278님은 장기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그린벨트에 지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009님은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아파트가 모자란 것 아닌가요? 7, 80년대 고급 단독주택들이 새가 안 나가서 빈집들이 많대요. 맞아요. 눈높이를 높이는 것보다는 구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입주하는 방법도 적극 추진하면 될 듯요. 오, 두 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양한 방법들이 네. 현명하신 분. 공청회 해야겠네요. 일단 여당하고 정부가 입장 정리를 이제 하셨으니까 좀 공정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공급 면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면에서 어떤 게 있을지를 조금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는 광고 듣고 와서 할게요.